코스피가 5,300선, 코스닥이 1,100선, 지수는 좀 사상 최고의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고점 논란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끌고 저평가가 밀어올린 지금의 시장 흐름, 오늘 마켓 비하인드에서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이야기로 바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코스피가 5,300선, 코스닥은 1,100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고점 논란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계속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의견과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그 추세적인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국내 증시는 뭐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측면이 있고, 지금 뭐 빅테크의 어떤 움직임이 조금 저조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실속형 빅테크 기업들만 주가가 오른다. 이 얘기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좀 좋거나 투자 대비해서의 이익이 좀 많이 있는 이제 수익성 측면이 지금 주가 측면에서 핵심 지표 팩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최근에 이제 TSMC도 그렇고 한국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수익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어떤 그 중장기적인 어떤 이익 모멘텀 그리고 저평가 메리트 이런 측면은 국내 증시의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동력이고,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의 어떤 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자산으로의 어떤 그 자본 이동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그리고 추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어떤 그 ETF,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ETF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개인들 수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단기적으로 흐름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어떤 흐름 측면으로 보면 국내 어떤 그 개인들의 어떤 수급 측면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다. 사실 뭐 지난주에 개인들의 한 10조의 매수가 있었지만 현물 측면, 그러니까 이제 주식 측면에서 한 10조 정도의 순매수가 있었고, ETF 측면으로도 보더라도 거의 10조 넘는 이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너무 20조 정도의 개인들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 연휴인데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개인들 수급 자체가 조금 둔화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은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기 어떤 그 공백기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은 좀 상당히 좀 밝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밸류 부담은 크지 않고 수급과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 계속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맞습니다. 해봐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2월 들어서 참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지수는 그래도 고점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의 역할이 핵심이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이제 국내 기업의 이제 이익이 상향 조정폭이 상당히 좀 큰데요. 올해 이제 한국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550조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95%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 뭐 초만 하더라도 연초 그리고 작년 말 이거에 비해서도 거의 이제 50% 이상 컨센서스가 올라간 것인데 여기에 기여도의 거의 95% 이상이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적 기여를, 그러니까 한국의 실적을 반도체 투톱에 어떤 너무 이제 의존하고 그쪽에 쏠려 있는 것은 맞지만 반도체에 있는 것은 뭐 사실은 이제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 코스피의 어떤 상승의 기여도, 어떤 그 주도의 어떤 그런 입지는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뭐 HBM 이런 것들은 글로벌 병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쪽에 대한 이익은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의 어떤 그 반도체가 주도하는 국내 증시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뭐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시장 방향을 이끈 중심축이라는 데는 뭐 당연히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다고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좀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캐펙스 확대를 두고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이제 빅테크의 캐펙스 증가율은 올해 예상치가 거의 이제 많게는 한 80% 올리는 쪽도 있고요. 네. 적게는 한 30%. 그래서 이제 일단 돈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익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익 증가율은 이제 5%에서 한 15% 정도의 이익 그로스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이익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팔랐기 때문에 캐펙스 증가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이 별로 없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ROAC가 잘 안 나온다. 이를테면은 투하 자본 대비해서의 이익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익 모멘텀, 글로벌 이익 모멘텀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과거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시총도 가장 크지만 이익 모멘텀도 가장 높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마이크론, 뭐 TSMC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익 모멘텀, 올해 실적 추정치를 올리는 그런 모멘텀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뭐 이제 그 반도체의 어떤 AI 측면,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의 장비주에 약간 좀 이제 뺏겼다. 이익 모멘텀이 좀 그쪽으로 좀 이제 전이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트렌드가 뭐냐면 네. 달러의 하락입니다. 달러의 하락,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금융자산의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이외의 자산군을 선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외에서 어느 쪽이 돈을 좀 잘 벌고 밸류에이션이 낮고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본이 움직이고 있고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글로벌 자산에서의 핵심은 뭐 달러 떨어지고 금리 올라간다.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다 높습니다. 25배가 다 넘어요. 네. 25배에서 35배 그 사이고 뭐 4, 50배 되는 것은 뭐 소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밖에 없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기존의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기업들이 계속 캐펙스 늘리고 빚을 늘리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현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빌려가지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캐펙스를 투자를 하고 이걸 회수하는 기간에 대해서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회수 기간을 좀 빨리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정부도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네. 단기 금리는 떨어지고 중장기적인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글로벌 대비해서 경기가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측면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계속해서 풀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빅테크의 어떤 캐펙스의 버텀업적인 어떤 스토리도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회수 기간이라든지 이익에 대비해서 캐펙스가 너무 늘어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탑다운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런 흐름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효율화된 때 그리고 약간 안전 마진이 부각이 되고 뭔가 좀 퀄리티가 좀 부각이 되는 저평가 가치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는 흐름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약간 조금 그쪽에서의 어떤 그 기존의 입지가 조금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뭐 중장기적으로 뭐 상당히 좀 좋지 않다, 뭐 망한다 이런 컨셉보다는 네.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것은 달러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촉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재무 건전성과 관련해서 조금 무리를 하고 있다고 시장이 보고 있는지 아니면 뭐 AI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필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좀 보세요? 필수 선택이기 때문에 TSMC라든지 삼성자 하이닉스한테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생존이 걸린 문제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AI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테마에 어떤 사활을 걸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TSMC 이런 네. 쪽에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후행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TSMC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만은 한국 삼성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거의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0%, 70%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 나오고 뭐 전자 부분에서 좀 떨어져서 한 40%에서 50%의 수익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가치주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전이가 된다. 이쪽으로 이런 트렌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증시에 대한 지금 뭐 버블 논란, 최근에 뭐 언론 기사에서 보면 코스피하고 뭐 해외 이제 저명한 어떤 언론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코스피하고 금 그리고 이제 글로벌 소재 이런 쪽은 좀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원자재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기적인 포지션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에서 코스피는 지금 이제 오히려 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익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기존의 PER이 8배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네. 계속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어서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4대 빅테크 투자 규모 크게 늘어난 상황이죠. 뭐 전년 대비 약 70%가 늘었으니까 폭증이라는 표현을 네.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좀 당연하게 좀 커지고 있습니다. 수혜 가능성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자세히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서두에서 언급드렸다시피 네. 계속해서 수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AI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핵심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킨다고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핵심 병목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메모리 쪽에 가장 큰 병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통신 쪽에 네. 병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공급이 충분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그 수요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의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익 트렌드라든지 주가 트렌드가 남아있는 쪽은 메모리 쪽하고 광통신 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그냥 빅테크라든지 AI, IIT 이런 이제 네이밍이 들어가면 모두 다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익성이 있는 쪽으로 병목이 있는 쪽으로 부각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의 어떤 뭐 수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 HBM도 마찬가지고 HBM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루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마이크론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기술력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 추정치만 보더라도 한국의 반도체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 모멘텀 이런 측면은 글로벌에서 탑이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는 계속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뭐 HBM 시장 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과 SK 설비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웃는 건 장비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소부장 업종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접근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그 로테이션 장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에서 계속해서 중소형주라든지 빅테크가 성장주라고 하면 가치주라든지 이렇게 이제 수급의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한국의 반도체의 지수가 약간 이제 숨고르기 할 때 소부장 쪽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교체 설비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BM이라든지 그리고 뭐 디램하고 낸드의 어떤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 시설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관련해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은 사실은 반도체 주가의 큰 흐름하고 동조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동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네. 소부장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어떤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좋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기존의 PER이 8배 수준이고 하이닉스는 5배 수준으로 PER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조금
약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이 소부장 이제 어떤 그런 전략은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고 반도체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좀 횡보하는 그런 숨고르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쪽이 부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되거나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주를 받아가지고 이거의 수익성을 이제 발주 업체, 그러니까 밸류체인들한테 다 이게 뿌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소부장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급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 단기적으로 이 수급의 네. 낙수 효과에 단기적인 수혜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기회는 있지만 뭐 기업별 디테일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변동성 관리가 핵심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맞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스피 5,300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가 이끈 상승 그리고 저평가 종목에 대한 시장의 시선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